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근해 공식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를 좀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잠깐 쳐놨는데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별표를 쳐놓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x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a분의 이랬을 때 a라는 건 x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의미하고요. x 앞에 있는 얘를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c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다가 뿔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단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실근으로 우리가 나오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보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나오고 단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근해 공식이 있긴 하는데요. 이건 굳이 몰라도 됩니다. 고등수학에서도 몰라도 돼요. 고등수학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얘보다는 먼저 중학교 수학에서는 얘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고 이거는 고등수학에서 그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외워주자. 아시겠죠? 그때 단 조건이 뭐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이상이 돼야 되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고 a로 우리가 양변을 다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상수를 넘기고요. 요 상수를 넘기고 얘를 우리가 이제 절반 제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자. 그래서 우리가 우변에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음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변에 있는 얘는 다음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x 더하기 2a분의 b는 뿔마 루트를 이용해서 써주면 다음같이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거를 넘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공식만 외워주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우리 x제곱 앞에 2가 있으면 2로 나눠서 완전제곱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쵸? 그 과정이 여기서 우리가 나온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곱한 거에서 나왔을 때 뿔마로 이렇게 썼던 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에 의하여 근해 공식이 나온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방법을 배우고 지금 근해 공식을 배우자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앞에 거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제 배우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x는 어떻게 쓴다? 2a a의 역할이 지금 2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뿔마 루트 b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8 이렇게 우리가 쓰겠죠. 4랑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4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17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b의 역할이 1이죠. 그래서 1 쓰고 마이너스 4 a 역할 1 c 역할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4 이렇게 쓰므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얼마다? 루트 5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도 x는 뭐라고 써줄 수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16이니까 뭐라고 쓴다? 4라고 쓴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4와 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4 이렇게 써서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원래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로 구해도 되겠지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쓰고요. 뿔마 루트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a 역할 3이고 그 다음에 c의 역할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6분의 5 뿔마 루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 더하기 60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럼 6분의 5 뿔마 루트 85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한 후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공식 쓴다? 근해 공식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괄호가 있으면 정리하여 이거의 꼴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고요. 안 되면 뭘 쓰자? 근해 공식을 쓰자.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이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뭐로 고친다? 정수로 고쳐서요. 개수가 분수이면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개수가 소수이면 양변의 10, 100, 1000 이런 거에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해결한다.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한 문자로 놓고 정리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풀이는 우리가 앞에서도 다 했었던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전개해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쓰고 더하기 3x는 0이다. 그러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9는 0이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쵸?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씁니다.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루트 45. 그럼 2분의 마이너스 9 뿔마 여기는 3루트 5.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 4, 12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양배에다가 12를 곱하자. 그럼 어떻게 쓴다? 2x제곱 빼기 4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빼기 3에 x 빼기 2 이렇게 쓰고 얘는 1. 그럼 2x제곱 빼기 8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1이다. 그럼 2x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빼기 3은 0 이렇게 쓰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얼마가 되죠? 24 이렇게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4분의 3 뿔마 루트 33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양변에 10을 곱한다. 그래서 10을 곱해주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니까 10을 곱해준 거고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있으면 1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걸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바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랑 3이랑 4랑 곱하면 4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7 뿔마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6분의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 하나 있고 6분의 마이너스 7 빼기 1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고 6분의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니면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3xx 그 다음에 뭐로 됩니까? 2랑 2 하면 이건 안 되죠. 맞습니까? 2랑 2는 안 되고
뭐로 된다? 여기 4랑 1로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 3x 더하기 4와 x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고요.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나 인수분해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근해 공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무조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이 가장 유용한 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치환하자. 그럼 뭐가 됩니까? 3t제곱 빼기 5t 빼기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3t와 t 이렇게 쓰고 2와 1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3t 더하기 1이고 t 빼기 2는 0이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공통인 게 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라고 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t 자리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 쓰고 x 더하기 2 쓰고 더하기 1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는 x 더하기 2 빼기 2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3x 더하기 7이고 또 하나는 x고 이게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7 또는 얼마가 된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했던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봤죠. 그리고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를 해보던가 안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근해 공식이 제일 유용하다. 맞죠?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전개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분수 또는 소수가 있으면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한 다음에 써주면 되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놓고 정리해서 풀고 그와 관련된 예제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